지구 어딘가에서 무언가에 중독되어 버린 누군가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제가 요즘 중독되어 있는 것은 무뚝뚝 감자칩입니다. 집 앞 편의점에서 무심코 샀다가 완전 홀릭되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거의 1일 1 무뚝뚝을 수행하는 중입니다. 이럴 거면 인터넷으로 대량 구매를 해서 먹지 그러냐 싶지만 저의 집 앞 편의점에 계속 무뚝뚝이 있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소소히 생각날 때마다 사 먹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가 점점 구석진 곳으로 가고 있어서 매우 신경이 쓰이는데요. 여러분도 함께 무뚝뚝을 먹으면서 오리온이 무뚝뚝을 단종시키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빛도, 저는 이 책, 저는 피비입니다.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무뚝뚝 감자칩을 단종시키지 않도록 힘을 보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갑자기 감자칩 이야기를 해서 당황하는 청취자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바로 저희에게 드디어 첫 사연이 왔기 때문입니다. 와우.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HJ님께서 아이디 캄페422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희가 내용은 이미 인트로에서 읽어드렸죠? 이제 사연이 들어온 바로 이하면 어느 날 우연히 집 앞에 편의점에서 무뚝뚝 감자칩을 맛보고 1일 1 무뚝뚝을 하고 계신 청취자분께서 최근 이 무뚝뚝 감자칩의 인기가 떨어지는 것 같아 혹시나 단종이 될까 걱정이 된다는 사연이었죠. 네, 그리고 제가 사연을 받고 이 무뚝뚝 감자칩을 먹어봤는데요. 그 각자의 감상을 나누면서 한번 무뚝뚝 시식회를 해볼까요? 일단 각자가 무뚝뚝 감자칩을 구매해서 먹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피비님께서 무뚝뚝 감자칩을 공수해 오셨습니다. 재미중독자 최초로 먹는 그런 ASMR 으스무라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대표로 뜯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한번 이층님이 도와주실래요? 제가 하나요? 네, 그럼 지금부터 무뚝뚝 감자칩 ASMR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들어주세요. 지금 이것은 무뚝뚝 감자칩의 껍질을 탭핑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소리는 무뚝뚝 감자칩의 봉지를 뜯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 소리는 이책님이 무뚝뚝 감자칩의 냄새를 맡는 중입니다. 이거 맞아요? 조용히 하고 드세요. 네. 이게 맞나요? 흔들리는 눈빛을 봤어요, 저는. 저 이런 거 처음 해봐요. 어떠신가요? 우선은 잠시만요. 좀 먹고요. 먼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네. 무뚝뚝 감자칩은 일단 매력 포인트가 이 포장지에 그려져 있는 이 무뚝뚝해 보이는 아저씨예요. 아저씨가 반에 버렸어 이런 말풍선을 하면서 모자를 벗고 쉬고 있는 그림이 있는데요. 네, 비토님. 네. 근데 그거 아세요? 뭐요? 여기엔 또 다른 멘트가 있어요. 무슨 멘트인가요? 아저씨도 달라요. 여기 있는 분은 좀 더 진지한 표정으로 두머니 살아있네 이런 멘트입니다. 아저씨가 모자를 벗고 있는 거군요. 네, 여기는 모자 쓰고 있어요. 이런 디테일도 있고 기존 감자칩보다 굵어요. 아, 맞아요. 저도 이번에 방금 먹었는데 굉장히 저는 일단 입에 들어가자마자 후추 향이 확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되게 시즈닝에 신경을 많이 썼다.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걸 사실
이거 알고 계셨어요? 무뚝뚝 감자칩?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HJ님께서 알려주셔서 처음 알았거든요. 어머머머머.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도 먹었지만 저 원래 이거를 사연을 오고 나서 집 앞에서 따로 사봤는데 그 집에서 갖고 와서 공부를 하면서 먹었는데 이제 맛을 좀 기록해 볼까 하면서 딱 손을 뻗었는데 이미 없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만큼 맛있었다. 너무 맛있어요. 이게 단종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두 분 한번 이거 맛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일단 굵고 저는 원래 크리스피한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되게 크리스피하고 두툼해요. 전 되게 그런 거를 좋아해요. 약간 식감이 좋은 거. 식감 맛이 있다. 그리고 포만감이 있는 게 굵어서. 아 맞아요. 그렇습니다. 휘비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이거 먹자마자 진짜 고급스럽다. 맛이. 그 후추랑 소금만으로 되어 있잖아요. 원래 그 감자칩 중에서 되게 간 센 거 있어요. 칠리 다른 거 비하면 안 돼요. 역시 약간 미국 맛 같은 거. 미국 맛 같은 거 있어요. 네네네. 근데 물론 그것도 그 나름대로의 맛이 있지만 이걸 먹자마자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니값을 하는 게 이렇게 막 별거 그래 너가 좋아하면 좋아하고 아님 말고 약간 이런 느낌에 되게 고급스럽고 약간 딱 매니아층이 진짜 있을 만한 그런 맛이었어요. 맞아요. 진짜 매력이 있어요. 딱 그 매력 있어요. 이름대로 컨셉대로 무뚝뚝한 맛인데 뭔가 약간 츤데레처럼 야 하면서 저는 그래서 아저씨랑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시크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되게 시크하고 약간 되게 멋있고 그리고 맥주 안주로 딱일 것 같아요. 오 그런데 그리고 아무래도 HJ님께서 고급 입맛의 소유자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과자를 좋아하시다니.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 아까도 말했듯이 계속 들어가요. 이게 두꺼워서 먹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극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히려 계속 들어가는 맛. 삼삼해서. 저 삼삼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삼삼하지 않은데 되게 강한데? 아니요, 다른 감자칩보단 확실히 삼삼해요. 아 맞아요. 근데 그 되게 뭔가가 고급스러운 맛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그거 아시죠? 이거 진짜 생감자입니다. 이거 감자 함량이 무려 85%. 감자를 먹는 거네요, 그냥. 그니까요. 네 맞아요. 대박이다. 네, 그 닭가슴살 제품도 닭가슴살 함량이 한 80%밖에 안 되는데 이 정도면은 그냥 감자예요. 감자. 훌륭하다. 네 맞아요. 좋습니다. 저 근데 이거 구하는데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퇴근하는 길에 무뚝뚝 감자칩 사오려고 했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급한 마음으로 무뚝뚝 감자칩을 보신 피비 혹은 이 책은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또 피비님이 발품을 팔아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면서 찾았다고 하는데 진짜 반가웠거든요. 럭키 할인마트도 가봤는데 사실 기대했거든요. 거기 커서 있겠지 하고 갔는데 없어서 편의점에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약간 포기를 하고 있을 쯤 한 군데를 더 가보자 해서 갔는데 약간 너무 작아가지고 매장이 없겠지 하고 갔는데 이거 발견하고 저도 모르게 입을 틀어 막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아 그렇군요. 오리온 관계자분께서 혹시 듣고 계시다면 절대로 단종시키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HJ님 그리고 이 책 피비 빗도가 아주 맛있게 매니아층이 먹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저도 사실 이번에 피비님이 찾은 것처럼 그 동시간대에 다른 편의점에서 이걸 막 찾고 있었거든요. 무뚝뚝 감자칩을. 근데 그 편의점에 들어가서 무뚝뚝 감자칩이 없으면 바로 나오잖아요. 좀 둘러보다가. 근데 제가 그걸 둘러보다가 나오는데 마치 제가 그 포켓몬빵에 미친 사람처럼 보이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생각이 든 게 이것도 하나의 매력이다. 무뚝뚝 감자칩에. 찾는 매력? 네. 그러니까 이게 이름 밑값을 하는 것처럼 쉽지 않다. 친절하게 먹을 수 있잖아요. 이게 약간 무뚝뚝해서 되게 숨겨져 있거든요. 근데 약간 찾아먹는 맛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근처에서 찾아보시죠. 네, 꼭 무뚝뚝 감자칩을 드셔보신 분은 댓글이나 인스타 DM 혹은 저희 이제 재미중독자 인스타그램 포스팅 댓글에 한번 후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인증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주제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빗도, 이 책, 그리고 피비가 진행하는 재미중독자 시즌2 3화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로 가볼까요? 빗도님,
오늘의 주제가 뭐죠? 네, 오늘의 주제는 마스크 벗어야지 못 벗겠지 입니다. 와. 그렇군요. 네네네. 네,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2019년 11월부터 코로나19가 시작하여 거의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살았죠. 이제는 외출할 때 마스크를 안 쓰고 나가면 어색할 정도로 마스크는 저희 삶에 깊숙이 자리한 아이템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2022년 5월 2일 월요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50인 이상 모이는 경우가 아니면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착용하는 것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가 또 다른 얼굴이 되어버려 국민 모두가 노마스크 눈치 싸움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언마스크, 마스크를 벗고 자신을 드러낸다라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마스크로 인해 얼마나 일상이 달라질지 함께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근데 빗도님, 네. 그 성대모사를 되게 잘하시네요. 네, 그저 터키즈 요즘 유행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개그맨 이용진 씨가 뭐 잡아야지 못 잡겠지 하는 거 그걸 좀 살려서 해봤습니다. 네, 맞아요. 원래 주제 소개는 제가 하는데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네. 빗도님이 대신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 5월 2일부터 이제 마스크를 밖에서 벗고 다녀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여러분은 5월 2일에 마스크를 벗으셨나요? 아침마다 조깅을 하는데요. 네네. 처음으로 딱 5월 1일 되자마자 마스크 안 쓰고 조깅했습니다. 오. 너무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달릴 때 진짜 불편해요, 마스크가. 근데 딱 풀고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네. 단점. 단점. 제가 원래 꽃가루 알러지가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네네. 알고 보니 그 마스크가 꽃가루들을 다 가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완전 목이 칼칼하고 그런 코맹맹이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약간 단점이 있었고 저는 근데 이제 회사 가거나 어디 움직일 때는 마스크 쓰고 다녔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군요. 저도 평소에 막 이동할 때는 마스크 썼는데 저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여의도공원 갔었거든요. 오. 근데 진짜 다 벗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놀랐어요. 놀라면서도 약간 헉, 이게 진짜 예전의 일상이었는데 이게 너무 생경한 느낌? 그래서 되게 낯설었지만 그 공기, 제가 바람 냄새를 좀 좋아하는데 그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저도 단점을 찾았어요. 뭐죠? 얼굴이 쉽게 탑니다. 자외선 그쵸. 차단의 효과가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선크림을 더 열심히 발라야 되는. 그렇죠. 저도 약간 그래서 의식해서 더 많이 바르는 것 같아요, 선크림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5월 2일에는 사실 기억이 안 나고 한 5월 3일부터 밖에서 벗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동네는 이게 가끔은 오늘도 있었던 일인데 아무도 안 벗는 거예요, 밖에서. 그래서 이게 해제된 게 맞나? 아니면 다시 해제가 안 되고 다시 이제 제한이 된 건 아닌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럴 정도로 아무도 안 벗고 다니고 저만 벗고 다녀서 가끔 민망할 때가 있어요. 저는 원래 산책시킬 때 강아지가 있는데 반려동물이 있는데 산책시킬 때 항상 부러웠거든요, 강아지들이. 약간 그래서 항상 속으로 좋겠다, 지네만 바람 냄새 맡고 이러고 있었는데 산책할 때는 사람 없으면 저는 그냥 벗는 것 같아요. 휘비님은 마스크 벗었을 때 그 걱정은 없으셨어요? 요즘에 마기꾼이라는 말 있잖아요. 마기꾼.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마스크 벗으면은 낯가리게 된다, 막 그런 얘기 있었는데 그런 거에 공감하시나요? 약간 공감되는 것 같아요. 약간 마스크를 벗었을 때 네네. 나만 벗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굴로 이렇게 시선이 바로 가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사람 얼굴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 얼굴을 딱 보고 있을 때가 별로 없으니까 뭔가 그쵸. 나도 모르게 저 사람들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네, 빗도님은요? 저는 마기꾼 뭐 그런 거는 뭐 별 생각 없었는데 네. 오히려 이제
각 표정 관리하는 거가 되게 에너지가 들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평소에 그냥 듣는데도 잘 듣는 척하면서 무표정하고 있는 적이 많았는데 이제는 입까지 이제 액팅을 해야 되니까 좀 이제 수고로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회사나 학교에서는 실내에서는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회의할 때나 이럴 때도 마스크를 쓰는 거죠? 저는 쓰고 합니다. 안 쓰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소수만 할 때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제 직장인 친구도 네. 자기는 이제 마스크 없는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없다. 자기는 입은 항상 가끔 욕을 하고 있을 때도 있다고 했어요, 저한테. 그래서 근데 저도 수업 들을 때 막 마스크 안에서 하품하고 맞아. 뭐 그냥 눈으로 그 감정을 전달하는데 이제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교수님한테 약간 잘 듣고 있습니다. 약간 그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얼굴을 다 사용해야 되면 아무래도 좀 에너지가 더 많이 들 것 같아요. 맞아요. 2년째 마스크를 쓰니까 그 코 위쪽만 발달하고 아래쪽은 퇴화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그래서 좀 낯선 느낌 있죠. 이층님은 어떠셨나요? 제가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제가 최근 들어서 더 그 카페 같은 데 가면은 그런 옆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좀 들리잖아요. 근데 이 마스크 관련된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썸을 타고 있는 뭐 소개팅 같은 걸 썸을 탔던 커플이 있는데 그 커플이 이제 마스크를 벗고 길게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상담을 하는 그 분이.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고 뭔가 그런 연애 상담 같은 게 막 들릴 때마다 그 마스크 때문에 진짜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 이해가 돼요. 그 엄마스크 뜻이 그 네. 정체를 드러내다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약간 처음 보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게 되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이게 맞아요. 뭐 밥을 먹거나 얘기를 하게 되면 딱 벗어야 하는 순간이 딱 있잖아요. 네네. 그때 생각보다 되게 긴장되더라고요. 약간 바지 벗는 느낌이죠. 바지까지. 바지. 위도 정도? 네. 약간 이제 나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됐군. 약간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달라 보일 수도 있겠는데 각오해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벗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방금 생각이 난 건데 그걸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요? 한 번 더 변신. 그러니까 네. 나는 아래가 좀 더 자신 있는 그런 네, 타입. 자신 있는 사람이면은 한 번 더 매력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원래 없었을 때는 그냥 처음에 만나자마자 일단 판단이 되는데 이거가 있으면은 인상이 한 번 더 바뀌는 거니까. 시간 절약해야죠. 뭘 한번 변신을 하고 난리를 쳐요. 한번 보고 괜찮나 안 괜찮나 봐야지. 굉장히 급하시네요, 빅터님.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저희 이제 마스크 벗어야지 못 벗겠지 라는 주제로 메인 코너인 책냄새 킁킁으로 넘어가 볼까요? 책냄새 킁킁. 네, 이책님 오늘 가지고 온 시집은 어떤 시집인가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시집은 다니카와 슌타로 시인의 사과에 대한 고집입니다. 네, 우선 작가 소개를 하고 시작할게요. 다니카와 슌타로, 일본의 시인이자 번역가, 작사가, 그림책 작가. 1931년 도쿄 출생. 1950년 일본 문예지 문학계에서 네로 등의 시를 발표하면서 작품 활동 시작. 1952년 21살에 첫 시집 20억 광년의 고독을 펴낸 뒤 살다, 당신에게, 사랑에 관하여, 귀를 기울이다 등의 다수의 시집을 펴낸 이른바 일본의 국민 시인. 시인으로의 작업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 작사가로도 유명한데 우주소년 아톰의 주제가, 하울의 움직이는 성의 엔딩곡 등을 작사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레오 리오니의 으뜸 헤어미, 찰스 슐츠의 피너츠 북스 등을 번역하고 여러 어린이 책과 그림책을 펴내고 있다. 네, 여기까지 다니카와 슌타로 시인의 작가 소개였습니다. 되게 반가운 이름들이 많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너무 좋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한번 다뤘었던 레오 리오니 작가님. 네, 레오 리오니 작가님도 나오고 그 사노 요코 작가님과도 예전에 결혼을 하셨었던. 네? 네. 배우자셨던. 저희가 네, 그런 관계가 대박이다. 있었던 네,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알 지 얼마 안 된 분이어서 어머머머머. 이제 그 정확한 관계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저희가 다뤘던 태어난 아이라는 그림책에 사노요코 작가님과 우리 저번에 그 록스타 두 분 오셔서 다른 레오 네. 리오니 작가님 그때 음악가 제럴딘 다뤘었는데 그때 나온 작가님의 책도 번역하시고 네네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랑 아톰의 그 주제가에 나오는 그 주제가랑 엔딩곡의 그 작사도 맡으셨던. 네, 맞아요. 되게 대단하시네요. 우선 31년 출생이셔가지고 지금 90이 넘으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러시구나. 거의 이제 일본의 원로 시인이자 국민 시인이시고요. 그리고 진짜 많은 걸 하셔서 소설도 쓰시고 산문도 쓰시고 그림책도 쓰시고 그래서 아마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살아있는 시인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가져온 사과에 대한 고집이라는 시집은 2015년에 출간된 다니카와 슌타로 시인의 선집이에요. 1952년부터 2015년까지 그의 변화한 작품 세계 속에서 베스트 정수만을 꼽아 만든 선집으로 작가의 산문과 인터뷰도 함께 실려 있는 선집입니다. 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해골이라는 시를 가져왔는데요. 그럼 낭독해 보겠습니다. 네. 해골 다니카와 슌타로 내가 죽으면 해골이 되고 싶어. 해골이 돼서 요코와 함께 놀고 싶어. 그네를 타면 바람이 솔솔 새어들어서 상쾌하겠지. 요코가 무서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손을 잡고 싶어. 눈도 귀도 텅 비어 있는데 나는 뭐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 해골이 되어도 옛날 일은 잊지 않아. 슬픈 일, 우스운 일. 나는 달각달각 뼈소리 내면서 웃을 거야. 모두가 날 쳐다보겠지. 괴롭히겠지. 내가 죽어서 해골이 되었으니.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해골의 마음을 요코에게 알려줄 거야. 그전에는 몰랐던 마음을. 이제 배도 골지 않고 죽는 것도 무섭지 않으니 나는 언제까지나 요코와 함께 놀 거야. 네. 두 분은 어떠셨나요? 이거 설마 여기 나온 요코가 제가 아는 사노 요코 작가님이실까요? 그거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그냥 요코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 아닌가요? 오, 맞아요. 저는 진짜 이런 거 누구 써주면 너무 감동받을 것 같은데요? 제 묘비 그걸로 써달라고 할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여기 계속 요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작가 소개를 이번에 재미중독자 때문에 찾아본 거거든요. 처음에 이 시를 봤을 때는 다니카 슌타로 시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이분이 사노요코 작가님이랑 그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걸로라는 거를 알게 되고 나서 이 시를 다시 보니까 뭔가 더 가깝게 와닿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저는. 그쵸. 피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거를 예상을 못하고 네네. 그냥 그러니까 죽어서 해골이 되는 건데 그렇게 오히려 다 뭔가 살이나 이런 게 다 없어지니까 네네.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되게 특이하다. 약간 그것도 생각이 되게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제가 다른 시도 읽어봤거든요. 그 네. 사과에 대한
고집인가? 네네. 그것도 읽어봤는데 거기서도 그러니까 사과는 빨간 게 아니라 사과야. 뭐 사과는 동그란 게 아니라 사과야. 막 이런 내용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뭔가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약간 저희는 뭐 빨가면 사과 이거 익숙하잖아요. 사과는 맛있죠? 사과는 맛있는데. 맛있으면 바나나죠. 그게 맞죠. 그래서 역시 시인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시에 딱 처음 1연을 읽고 여기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네를 타면 바람이 솔솔 새어들어서 상쾌하겠지. 저도 이 시를 딱 읽고 뭔가 그 바람이 확 불어오면서 상쾌한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는 정말 또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선정 이유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이제 오늘의 주제가 언마스크잖아요. 네. 그래서 빅토님 그 마스크를 벗으면 뭐가 있죠? 입이 있죠. 그쵸. 입이 있고 얼굴이 있죠. 네. 그러면 얼굴을 벗으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마저 벗어버렸어요? 네, 얼굴 한 번 더 벗으면 아하. 해골이 있겠죠. 네. 그래서 와. 해골이라는 시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탈탈 벗어버렸군요. 네. 살가죽까지 엄마스크를 그쵸. 해봐라. 허를 찔리셨죠? 네, 허를 찔렀어요. 제가 안 그래도 네. 이책님한테 아까 이거 왜 선정한 거야? 약간 이랬더니 나중에 알려줄게 이랬는데 완전 허를 찔러버렸네. 완전 네, 뱀.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중에서 저는 다 좋지만 이 첫 문장에 꽂혔어요. 내가 죽으면 해골이 되고 싶어. 근데 어쩌면 되게 당연한 말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 죽으면은 이제 화장을 안 한다면은 이제 다 해골이 되잖아요. 그래서 해골이 되기 전에 관에 누일 것이고 이제 땅에 묻혀서 천천히 해골이 되게 하겠죠. 그래서 그런 당연한 이치 때문에 아까 피비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해골의 이미지가 원래는 좀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잔해 이런 것들의 이미지였는데 이 시에서는 이 해골이 된다는 게 어떤 변화, 가능성 이렇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좋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이 첫 문장을 보면은 정말 당연하지만 당연해서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맞아요. 내가 죽으면 해골이 되고 싶어. 그냥 해골이 되는 건데 되고 싶다고 표현을 한다는 게 되게 저는 좋았어요. 뭔가 그 요즘에 드는 생각이 시에서는 그 당연한 문장이 참 중요한데요. 그 당연함 속에 있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문장이 더 오래 우리 기억에 남고 힘이 있는 문장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당연한 이치가 뭔가 글로 눈으로 다시 한번 보여줬을 때 특별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 해골의 마음을 내가 해골이 되고 나서 이 해골이 느끼는 마음을 내가 좋아하는 요코한테 알려줄 거다. 왜냐하면 사실 사람일 땐 배도 고프고 뭐 어디도 아프고 하는데 여기 말대로 이제 배도 골지 않고 죽는 것도 무섭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 해탈한 상태겠어요. 그 마음을 이제 요코한테 말해준다는 그런 마지막 연도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약간 그 비움을 통한 자유로움 이런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바람이 부는 게 느껴졌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게 그 눈구멍이랑 그런 거를 다 통과하는 바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눈도 귀도 텅 비어 있는데 나는 뭐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비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자유로워지는 느낌이 들었고, 약간 어떤 말이 있냐면 자기 그릇을 깨트려야 우주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그릇을 키워서 많은 걸 담으려고 하지 말고 네네. 오히려 그 그릇을 깨버려야지 정말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진짜 딱 뭔가 비움으로 인해 자유로워지는 게 해골이 아닌가. 진짜 살 가죽까지 엄마스크를 해야 여러분. 이 정도로 자유로울 수 있지 않나. 마스크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살가죽을 벗으십시오. 살가죽을 벗으십시오. 그쵸. 사실 이 마음을 둔다는 일이 그 살가죽을 벗는 일과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유적으로 맞아. 표현하자면. 맞아, 뭔가 이게 사회에서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가면을 쓰고 살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이제 마음을 주려면 어느 정도 그 가면을 이제 좀 벗고 뭔가 해골을 보여줘야 되지 않나. 나의.
그런 마음도 담겨져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한 가지 질문을 더 갖고 왔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은 화자가 죽어서 해골이 되고 싶고 요코와 놀고 싶다고 말하는 시죠. 사실 이런 진짜 화자 같은 해골이 나오면은 사실 요코는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네. 요코도 죽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해골의 마음을 모르는 요코니까 아직 해골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만약 해골이 나타나면 이거는 마치 프란츠 카프카의 네. 아, 변신. 그래서 갑자기 벌레가 되는. 벌레가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 가족들은 벌레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쵸. 그렇지 않을까요? 막상 해골로 나오면? 그쵸. 사실 이게 되게 웃긴 게 요코의 마음은 없어요. 맞아. 이게 정말 일방적인 이 화자인 나의 마음인데 이 마음이 너무 상쾌하고 순수해서 뭔가 되게 좋은 느낌이 들지만 또 막상 그 해골을 봤을 때 요코의 마음은 또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시의 재밌는 점이 그런 이 해골이 될 화자가 그리는 미래와 요코의 관점이 충돌하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은 남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 혹은 내가 되고 싶은 나 사이에 어떤 갭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갭? 네, 뭔가 차이 한 번쯤 느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피비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지금 딱 생각나는 거는 MBTI. 아하. 어허. 남이 보는 저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항상 부정하거든요. 아, 저는 MBTI 안 믿으시나요? 믿는데, 그러니까 네네. 믿는다기보다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제가 항상 T가 나와요. F가 안 나오고. 아. 근데 저는 항상 T가 나올 때마다 나 공감 능력 장난 아닌데 왜 나를 T로 판단하지 얘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몇 번 다시 해봤어요. 근데 네네. 계속 T가 나오더라고요. 아, 이게 비율도 있잖아요. 비율은 극단의 T로 나왔는데 T인가요? 그래서 저는 아니야 내가 보는 나는 진짜 완전 찐 F지 이러고 그냥 자기 합리화하고 네. 끝냈어요. 티네요? 그게 T인데요? 아 그래요? 어쩌면은 피비님은 그 감정까지 다 이미 학습하셔가지고 그리고 이런. 또 T라는 게 감정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는데 전반적인 사고 능력이 되게 뛰어나다. 네, 근데 저는 그렇게 F가 되고 싶어요. 아, 그래요? 네. F를 갈망하시나요? 네. 왜죠? 뭔가 따뜻해 보이잖아요, F. 아, 첫인상에 좋은 느낌인가요? 네. 이채님은요? 아, MBTI요? 아니 뭔가 갭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갭. 저는 이 질문을 생각했을 때 뭐 MBTI기도 생각을 했고요. 약간 청소년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보통 약간 청소년기 때 이제 막 흑염룡이 이제 안에서 싸우면서 자아가 비대해지고 여러 가지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좀 뭔가 내가 보는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너무 달라가지고 그 갭이 커서 나오는 일이 그런 것 같거든요. 그런 실수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청소년기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내가 생각하는 나와 진짜 나가 다른데 진짜 밖에서 보는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1도 없고 그 내면의 나만 계속 이렇게 찾느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까 이책님의 말에 동의를 하는 게 학창 시절 때는 남들이 보는 나에 좀 신경을 써서 그걸 좀 맞추잖아요, 남에게.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 어떤 친구가 그 부모님한테 이런 고민 상담을 한 적 있대요. 내가 너무 많아서 뭐가 난지를 모르겠다. 얘랑 얘기할 때는 이런데, 그러니까 약간 뭐 귀엽게 말을 하는데 얘랑 말할 때는 무뚝뚝하고, 그러니까 뭐가 난지를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더니 부모님인 다 거쳐갔으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 원래 그런 거야라고 대답을 해줬대요. 여러 페르소나가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약간 저도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고 약간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강해져서 뭔가 남들이 나를 뭐라고 해도 약간 조금은 덜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약간 일례로 제가 최근에 어떤 친구랑 같이 밥을 먹다가 자기가 다른 친구들이랑, 그러니까 다른 대학교 동기들이랑 밥을 먹다가 너의 얘기가 나왔는데
너는 어때? 그러니까 그 친구 피비는 어때? 라고 물어봤는데 피비 그러니까 나쁜 뜻은 아닌데 약간 또라이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듣고 전혀 기분이 나쁘지 않고 네. 왜 그런 생각을 했지?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T예요. 이런. 들키셨네요. 약간 네. 기분이 묘하게 좋으면서도 약간 괴짜 같은 그런 매력적인 면을 발견을 했건이라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어떤 점을 그렇게 봤을까? 약간 그러니까 뭔가 부정은 하지 않되 그냥 궁금한 정도? 그쵸. 뭔가 별로 남들이 나를 그렇게 봐도 그렇구나 하고 넘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 갭이 있어도. 맞아요. 옛날에는 나 완전 아닌데? 나 완전 전혀 그런 사람 아닌데? 이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아까 학창시절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거든요. 저는 학창시절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되게 죄책감을 느꼈어요. 뭔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뭔가 내가 좀 나아져야 되나?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뭔가 그냥 재밌어요. 그쵸, 재밌어요. 이것도 나구나. 그래서 나를 하나씩 수집하는 느낌? 수집 맞는 네. 말인 것 같아요. 이런 면이 그러니까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면이 그렇게 느꼈어? 약간 귀엽네요, 다들. 저 생각났어요, 갭. 그러니까 저는 되게 착착착착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옆에서 너무 아등바등 하지 말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게 보이나 봐요. 그냥 저는 안 물론 힘들겠죠. 근데 그런 거 티 안 내고 다 착착해 이렇게 보여준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아등바등하게 살지 말아라. 약간 그런 걸 들어서 그게 보이나 봐요. 그거 갭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렇게 좀 충고를 해주는 경우도 있죠. 약간 충고는 좀 듣기 싫지 않나요? 저희 엄마가 그러신 거라서. 너무 좋은 충고네요. 너무 좋은 충고네요. 웃깁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이 보는 거랑 그러니까 보는 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을 알게 되는 좀 맞아요. 그런 게 좋은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더 최근 들어서는 좀 재밌는 그런 순간을 기다려지는 그런 게 좀 있네요. 저희 서로 그걸 나중에 말해줍시다. 어떤 사람인지. 좋네요. 네. 그럼 근데 좋을 또 것 이게 너무 딥하게 가면은 상처를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할 때 좋은 점밖에 안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점만 보이면 되는데 약간 관계가 안 좋은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거기엔 약간 거짓도 좀 들어갈 수도 있고 과장도 들어갈 수도 있고. 저희는 그러면 살가죽까지 벗겨가지고 해골로 받는. 그 정도로 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다니카와 슌타로라는 일본 시인의 해골을 읽어봤는데요. 정말 유명한 시인이라서 여기저기서 이름을 제가 참 많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 시집을 통해 최근 재밌게 읽고 있는 그런 시인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잘 모르지만 이 시들을 읽고 있으면 어딘가 되게 귀엽고 상쾌한 느낌이 들어요. 뭔가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사이아테 타이 시인의 시를 읽을 때와 뭔가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소개한 타이의 시가 좋으신 분들에게도 이 시집을 추천합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약간 재미중독자 유니버스가 생기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책님의 시 소개였습니다. 그럼 다음 그림책 소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빗돈님. 오늘 가져오신 책은 뭔가요?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그림책은 박밤 작가님의 입 없는 아이입니다. 네. 이 박밤 작가님은 사실 제가 너무너무 궁금해서 인스타랑 막 이렇게 디깅을 좀 했어요. 이분이 어떤 분인지 다른 정보들을 좀 찾고 싶어서. 근데 아주 꼭꼭 숨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왜 이 작가님을 궁금해했는지 제가 이제 곧바로 드릴 작가 소개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박밤 작가님은 우선 MBC 라디오
그건 이렇습니다에서 문학 캐는 남자라는 코너에 코너지기를 하셨고 2017년 MBC 라디오 스승의 날 특집극 선생님의 선생님 극본을 쓰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라디오 작가시래요. 그래가지고 베일에 쌓여있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가님께서 남긴 작가 소개글도 굉장히 시적이에요. 읽어드릴게요. 네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 모른다는 한 길 사람 속을 이야기로 만드는 것을 즐깁니다. 나의 상상이 여러 사람들에게 겨울밤을 녹이는 따뜻한 한 잔의 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본인 소개를 그림책마다 다 쓰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가님께서 라디오 작가시기도 하시지만 2020년부터 그림책을 또 출간을 하셨는데요. 근데 이 작가님께서 그림이랑 글 다 쓰셨어요. 다 그림 작가, 글 작가 모두 도맡아서 하셨고 또 특이한 게 이 작가님께서 출간하신 그림책들이 이집트 출판사라는 곳에서 다 출간이 됐는데 이 이집트 출판사라는 곳에서 거의 작가님 책만 출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이 자체적으로 만드신 건가 또 궁금했고 인스타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봤더니 양희은 선생님한테 책을 선물로 주신 인증샷도 있고 라디오 작가신가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작가님의 첫 그림책 100초는 2020년에 나왔고요. 또 마지막 그림책인 방바닥으로 떨어진 머리카락이는 2022년 1월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출판사 이집트 출판사 이름도 되게 웃기잖아요. 이집트 출판사랑 박밤 작가님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용기를 내서 이집트 출판사 인스타그램 다이렉트 메시지로 이 책을 저희가 팟캐스트에서 다뤄도 되냐, 낭독을 해도 되냐 여쭤봤는데 너무 흔쾌히 이 작가님께서도 오케이를 해주셔서 입 없는 아이를 저희 재미중독자에서 전권 낭독을 하는 걸 허락을 해주셨어요. 저작권은.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녹음하고 나서 따로 청취자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낭독을 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음성으로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런 우리나라 그림책 작가님, 너무 좋으신 작가님을 디깅을 해서 너무너무 뿌듯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줄거리 소개로 넘어갈게요. 네.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가 전학을 온 첫날, 주인공 제이는 학교에 오지 않은 짝꿍 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폴은 어떤 아이니? 입 없는 아이. 반 친구들은 폴에 대해서 입 없는 아이라는 말만 전해줍니다. 그리고 제이는 입이 없는 폴을 상상하며 혼란에 빠집니다. 제이는 그날부터 입 없는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폴과의 만남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날 폴은 학교에 오지 않았고 제이는 꿈속에서 4개의 방을 만나게 됩니다. 파랑, 노랑, 빨강의 방에서 각각 눈이나 귀나 코가 없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제이는 그들을 차례로 만나며 소리를 지르기도 놀란 표정을 짓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자신의 놀란 반응에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무렇지 않은 척 반응을 하지만 상대방은 이미 상처를 받아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이는 입 없는 아이 폴을 만나게 되는데요. 과연 제인이 만난 꿈속에서의 폴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박밤 작가님의 입 없는 아이였습니다. 와우, 오늘 되게 깔끔한 줄거리 소개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 책을 Unmask라는 주제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네. 아까 전에 그 해골에서는 마스크를 벗으면 벗고 또 벗으면 이제 뼈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전 한 번만 벗었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무려 2년 정도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감추어 온 게 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입 없는 아이라는 제목을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이 뭔가 마스크를 쓰고 다녔더니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도 다 입 없는 아이? 입 없는 사람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크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박밤 작가님께서 예스24 홈페이지에 이 책을 집필하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남기신 글이 있는데 제가 또 짧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네. 작가님께서 어느 여름에 사람들이 엄청 많은 중국의 대련역을 걷고 계셨대요. 근데 어디선가 되게 중국 노래풍의 아쟁?
비슷한 그런 악기 연주 소리가 들려가지고 즐겁게 음미를 하시다가 누가 연주하는지 보고 싶으셔가지고 고개를 돌렸는데 작가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예요. 네. 그 악사분이 눈이 없으셨대요. 아. 근데 이제 그게 아예 눈이라는 기관 자체가 없는 그게 화상을 입으셨는지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없으셨는지 아예 그냥 피부로 덮고 있는 그런 형태로 없으셨다고 해요. 악사님께서. 근데 작가님은 순간 너무 놀라서 고개를 돌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차 하고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돈을 한 10,000원 정도 꺼내서 그 악사님 앞에 놓인 작은 통 안에 넣으셨대요. 근데 이제 그 악사분은 작가님이 돈을 넣으신지 모르고 계속 연주를 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돌아오는 내내 박밤 작가님께서 그 눈 없는 악사분이 계속 떠오르셨는데요. 특히 악사분도 악사분이지만 이 악사분을 보고 순간적으로 되게 소스라치게 놀린 스스로가 계속 떠올랐는데 만약 그 사람이 이 놀란 나의 표정을 보았다면 얼마나 슬펐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미안하셨고 그때의 순간이 계속 잊혀지지 않으셔가지고 이 그림책 입 없는 아이를 쓰게 되시는 그 모티프가 되셨다고 해요.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이 그림책이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누군가를 차별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도를 밝히셨다고 합니다. 네. 너무 인상적인 네. 에피소드네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그 폴이라는 아이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 폴이 이제 친구들이 폴은 어떤 애냐고 이제 제인이 물어봤는데 폴은 입 없는 아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그 뒤에 보면 이 폴이라는 아이가 이제 그냥 말수가 좀 적은 아이인 건데 네. 이 실제로 제가 기사에서 봤어요. 이 코로나 시대 때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애기 친구들 이 마스크를 쓰고 교실에서 한마디도 못하게 해서 그냥 학교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집에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친구들이랑 얘기도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선택적 함구증을 겪는 아이들의 비율이 되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22년 후반기부터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입 없는 아이라는 그림책을 선정해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네. 다양한 선정 네. 이유가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걸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 네. 그럼 이제 각자 여러분 어떻게 읽으셨는지 소감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네. 저는 우선 이 그림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되게 손으로 다 그린 것 같은 그런 그림이잖아요. 네. 그리고 뭔가 뭐라고 하지? 좀 되게 쓸쓸한 느낌이 있어요. 좀 그림이. 그림이 미니멀하죠. 네, 맞아요. 미니멀하고 색깔도 진짜 거의 원색들만 사용해서 강렬하고 그래서 되게 감정적으로 읽혔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약간 저희가 주로 다뤘던 그림책들은 좀 귀염귀염한 그림책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책은 저한테는 되게 딥하고 시리어스했던 것 같아요. 아하하. 특히나. 그래서 보통은 그림책을 막 여러 번 보고 오지는 못하는데 이거는 한 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네, 한 번 보고 또 생각이 나서 또 보고 그리고 그렇게 계속 보게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되게 강렬하고 깊어서 네,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네. 피비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그 아까 이 책의 비하인드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 누구나 한 번쯤 자기도 모르게 차별을 한 경험에 대해서 다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소재를 다룬 것만으로도 좀 약간 많은 걸 시사해 줄 수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여기서 책을 보면 이 아이가 여러 방에 들어가면서 막 귀 없는 아이도 보고 코 없는 아이도 보고 막 이렇게 그럴 때마다 놀라고 그 상대방을 약간 상처를 주는데 결국 계속 이 아이가 노력을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점점 나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놀란 표정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점차 나아지다가 결국 그 공주가 이렇게 자유로워지고 그런 모습이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를 그런 자기도 모르게 차별을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생각을 하시고 많은 거를 알려주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게 느껴졌어요. 네, 정말
이 차별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장을 한다는 게 마치 여기서 이 친구가 방문을 하나하나 열면서 이제 그 뭔가 단계를 거치는 것처럼 성장한다는 거는 뭔가 방문을 여는 것과 같이 뭔가 단계가 있고 시행착오가 있고 또 방문을 여는 용기도 또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방 안에 뭐가 또 어떤 뭔가가 들어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것도 보여주고 또 이제 제가 줄거리를 소개할 때는 생략을 했지만 그 꿈속에서 그 이제 제인이 문을 하나씩 여는 이유가 거기 되게 막 밧줄로 묶여있는 검은 드레스의 어떤 여인이 이 친구한테 자기한테 그 반지를 찾아달라고 말을 해서 방문을 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공주 같은 그런 오묘한 여인도 뭔가 되게 은유적인 표현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네. 되게 꿈속이라는 그런 모티프를 사용하기도 했고 해서 뭔가 결국 나중에는 문을 하나하나씩 열고 결국 폴을 만나면서 폴이랑 손을 잡았는데 그 손도 되게 괴상하잖아요.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딱 잡고 나서 그 반지를 찾아가지고 그 공주한테 줬을 때 공주가 풀려나고 이게 뭔가 자기 속에 있는 차별의식이 조금 깨지고 성장을 했다는 걸 또 은유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서 굉장히 되게 은유적인 책입니다. 네, 맞아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그림책 안에 꿈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꿈의 비중이 되게 큰데 그것도 너무 이 그림책이라는 장르에서 은근히 저 잘 못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던 듯이 초록색,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 노란색 방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초록색 방에 입 없는 아이가 있었고 그 아이와 걸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마지막 에필로그에 이걸 읽어도 되나요? 아직도 파란 방, 노란 방, 빨간 방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 너희들이 그들의 손을 잡아줄래? 그들이 자유롭도록. 이라는 걸로 끝나는데 이 메시지도 메시지고 이 장면 안에 구름이랑 새랑 이 잠자리랑 나비가 있는데 얘네 색깔이 그 네 가지 색깔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이 다 이들의 색깔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되게 이 마지막 에필로그의 이 장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맞아요. 에필로그까지 있는 그림책은 네. 처음 다뤄보고 약간 저 단편 영화 보는 것 단편 애니메이션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또 이름도 폴이랑 제인이잖아요. 네. 영어 이름 같은 느낌이어서 되게 오묘한 느낌도 되게 잘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되게 주제가 적합했던 것 같은 게 그 자기도 모르게 차별을 한 순간에 대해서 다룬 그런 이야기 책인데 그 사실 저희 그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도 그걸로 인해서 그 청각 장애인 분들이 이 원래는 그 맞아. 표정이나 입 모양으로 그거를 상대방의 그거를 읽어야지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그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피해를 겪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누군가에게는 그냥 당연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피해를 끼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 책에서 자기도 모르게 뭐 귀엽는 아이 그런 아이들을 보고 놀란 것처럼 저희도 뭔가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순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럴 때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뭔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을 가지고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작가님께서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지로 좀 써도 된다라고 하셔서 뭔가 유튜브에 직접 낭독을 하신 영상을 올리시기도 했고 저희한테도 그런 취지에서라면 낭독하는 거 괜찮다라고 허락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해서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우리나라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좀 아쉬운 게 그 여기 뒤에 벙어리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벙어리가 사실 저도 이런 표현이 되게 무뎠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글을 쓰고 또 글방을 다니는데 글방에서 피드백을 받고 하다 보니까 점점 그 이제 비하 발언, 누군가를 비하하는 걸로 사용되었던 단어들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벙어리나 장님,
앉은뱅이, 또 앞바다리 이런 표현들도 다 차별적인 요소가 들어간 단어여서 요즘 창작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 사용을 되게 지양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창작자분들께서는 조금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불편함을 주는 그런 단어를 뭔가 그런 단어가 자기 창작물에 들어가 있으면 좀 별로잖아요. 조금 더 건강한 창작물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제가 좀 이 책을 디깅해 보다가 어떤 초등학교 교사 선생님은 이 벙어리란 표현을 어떤 단어로 대체할지에 대해서 애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기도 하셨대요.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책이 너무너무 좋아서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다라는 점이고요. 그러면 짧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 사실 여기서 이 제인이 되게 공포를 느끼잖아요. 친구들이 내 짝꿍은 어때 했더니 걔 입 없어 라고 했더니 공포감에 휩싸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공포는 실제보다 더 공포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인간이 사실 공포를 느끼는 이유가 상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하잖아요. 네네. 혹시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뭔가 겪진 않고 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공포로 다가왔던, 실제보다 막상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상상이 당신들을 공포의 순간으로 몰아넣었던 순간이 있나요? 다이어트 중인데 네. 이거 먹으면 100% 살찐다. 아하. 이거 다이어트 중일 때는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엔 되게 가볍게 시작을 하지만 가면 갈수록 이게 쌓이는 게 있으니까 이왕 할 거 이 정도까지 고통을 받았으면은 제대로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끊임없는 그런 나와의 싸움이 진행이 되죠. 10시가 넘어가면은 먹고 싶고 그런데 그 말을 새기는 거죠. 트레이너 선생님의 그때 먹으면 무조건 쪄요. 그게 이제 귀여운 공포일 수도 있죠. 가볍게. 그리고 어쩌면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기도 전에 너무 그쵸. 힘들 것 같다는 공포도 그것도 있어요. 그게 더 크네요. 휘비님은 있으셨나요? 저는 이거 질문 들었을 때 처음 생각난 거는 코로나였고 저희가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네. 좀 가끔 그 마스크 이렇게 사람들이 다 쓰고 다니는 거 보면 그 무슨 뭐지?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미야자키 하야오가 그린 미래 시대 뭔가 막 다 환경이 파괴되고 그런 미래 시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약간 섬뜩할 때가 있어요.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게. 네. 그래서 뭔가 코로나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지 않을 때도 두려웠고 또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해 본 거는 제가 곤충을 조금 무서워해요. 아하. 근데 제가 어렸을 땐 곤충에 대한 무서움이 진짜 전혀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바퀴벌레를 봐도 그냥 그 슬리퍼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바퀴벌레를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두려움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그만 벌레를 봐도 진짜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요. 진짜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날 수 있는 애인가? 그러니까 저는 얘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독소가 있는 거 아닌지 막 날아가지고 내 얼굴에 막 팍 붙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막 알고 보니까 진짜 막 귀여운 애였고 그래서 뭔가 잘 알지 못할 때 느끼는 공포는 곤충에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늘 뭔가 새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공포가 좀 커요. 그래서 맨날 막 매번 저는 새 학기가 될 때마다 개학 전날에 눈물로 지새웠어요. 그래서 아빠가 맨날 또 그러네, 쟤 또 저러네 이러셨거든요. 왜냐면 그냥 새로운 걸 시작하는 거 자체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일어나지 못할 일들을 상상도 못하게 두려워해서. 그쵸. 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 무뎌지는 것 같긴 한데 상상력이 줄어들어서인 건가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두려움도 있고 아니면 진짜 미래가 제일 두렵죠, 사실. 맞아요. 그러니까 곤충이나 다이어트 같은 짧은 미래도 미래지만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결혼을 갑자기 해서 뭐 하면 무서워. 약간 이런 것도 있고 내가 뭐 갑자기 어디가 아파. 그것도 무섭고 약간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생각난 게 있어요. 수술 받을 때
알아요. 그 전날 알아요. 입원했을 때 진짜 아 그래요? 그 싸한 게 있어요. 제가 한 번도 수술 안 해봤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아, 복 되게 받으셨네요. 복 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그 수술 뭐 작은 수술이라도 하물며 내시경이라도 해서 그 입원을 하게 되면은 왠지 나한테는 사고가 날 것 같고 왠지 혹시나 나한테 뭔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런 또 두려움이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검진 할 때 두려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것들의 특징은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 생각보다 그 그쵸. 상상한 거보다 무조건 하는 게 좋기 때문에 맞아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단적인 예로 주사 맞는 게 있겠네요. 어렸을 때. 아, 맞기 그렇죠, 전에 그렇죠. 너무 공포스러운데 막 그냥 맨날 별거 아니지 이러고 별거 아니야 이러고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요. 다 사람들이 견딜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경험이 쌓이니까. 맞아. 그래가지고 점점 덜 무서워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렇네요. 네, 좋습니다. 네, 빗돈님의 그림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책냄새 킁킁이었습니다. 네, 오늘은 마스크 벗어야지 못 벗겠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저희가 또 이렇게 시사적인 주제를 가지고 얘기한 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왜 더 가볍죠? 뭔가 더 생활 밀착해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걸 수도 그런 있어요. 걸 수도 있고 진짜 수다 떠는 느낌이어서 재밌었습니다. 맞아요. 휘비님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뭐 마기꾼이나 이런 좀 완전 가벼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네. 뭐 해골이라든지 그 뭐런 편견이나 그런 것도 뭔가 되게 마스크를 통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서 좋네요. 이럴 줄 몰랐어요. 아니 저도 가지고 온 게 너무 달라서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책님 좀 가벼운 느낌의 뼈가 가벼운 거 아니지만 가벼운 느낌의 그런 걸 가져오셨고 전 또 나름 약간 좀 무거운 주제를 가져왔고 해서 그 밸런스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뭔가 또 다르지만 되게 또 비슷한 지점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뭔가 이게 벗는 거? 네? 벗는 거? 그쵸, 벗는 거 꼭 들어가야 되고 네, 뭔가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골의 마음과 이 입없는 아이 폴 입없는 아이를 생각하는 제인의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재밌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네, 오늘 그리고 드디어 재미중독자의 첫 사연을 받았었는데요. 재미중독자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거리에서 언마스크 이후 생활에서 어떤 걸 느끼고 계시고 일상에 어떤 점이 달라지셨나요? 아주 사소한 것도 좋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팟빵이나 팟캐스트 앱 그리고 재미중독자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세요. 저희는 사소하고 재미있는 것을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리고 재미 중독자 주제 추천이나 최근 내가 중독된 재미와 관련된 사연도 여전히 받고 있으니 말머리 사연 적고 보내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재미 중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발칙하고 귀여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많이 올려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 중독자입니다.